네, 앞서 보신 대로 오늘도 제주 산간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적어도 이번 주 내내 이런 더위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길어지는 폭염의 원인은 무엇이고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온열 질환 어떻게 예방해야 할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야말로 찜통 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 어제 경기도 여주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기록했습니다. 자, 낮 최고 기온이 40도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일단은 관측계에 찍힌 기온이 40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도심적인 열기, 그리고 보통은 이제 습도가 한 55%의 상황에서는 바깥 기온의 40도를 고스란히 체감더위로 느낄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전국의 상대 습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온에서 품을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이 거의 한 8, 90% 정도에 해당되거든요. 그 말은 즉 55%에서 10%포인트 습도가 올라갈 때마다 체감더위는 1도 정도 높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40도의 기온이 찍혔지만 사람이 느끼는 이 체감더위는 이보다 더 높아질 겁니다. 정말 앞서 말씀을 해주신처럼 찜통에 들어있는 더위 수준, 습식 사우나 온도가 40에서 한 60도 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습식 사우나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반복해야 할 정도의 정말 푹푹 찌는 그런 더위였을 겁니다. 네, 사우나 안에 들어있는 더위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더웠던 여름으로 2018년을 기억하시거든요. 2018년에도 정말 역대급 폭염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었는데 그때와 비교했을 때 올해는 어떤 수준인가요? 일단 2018년과 준하게 1994년도 올해 폭염이다라고 하면 꼽을 수 있는 해 중에 하나입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1994년이 가장 덥기도 하고 어느 지역은 2018년에 가장 더웠던 해였는데요. 올해하고 이 세 연도를 이제 보면은 중상하층, 그러니까 하층과 중층의 온도를 높게 올리게 만드는 것은 바다에서 확장을 하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 덥고 습한 공기고요. 네. 그리고 이보다 더 높은 곳, 지상으로부터 한 12km 상공으로는 티베트, 대륙의 중심을 둔 고온 건조한 공기가 마치 열기둥처럼,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중 고기압이다, 혹은 열돔 현상이다, 소뚜껑 더위다, 이런 표현들을 최근에 많이 넣는데 결국에는 같은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층 부분만 뜨거우면은 뜨거운 열기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상층의 우리 대륙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모든 공기층이 뜨거운 공기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공기가 빠져나가지는 못하고 다시 하강하는 과정에서 단열 압축, 다시 기온이 상승하는 이런 되먹임 현상이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더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공통적인 현상인데요. 다만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양상은 조금은 다릅니다. 좀 폭염의 장기화, 보통은 이제 정체 전선이 북쪽으로 물러갔다, 장마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비다운 비로 인해서 폭염의 장기화를 끊어줬던 그런 효과가 이제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랜 기간 동안에 폭염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번 폭염이 2018년보다는 훨씬 더 좀 장기화되고 더운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6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폭염 일수, 즉 낮 최고 기온이 33도가 넘는 날의 일수를 비교해 보니 평년 이맘때 과거 30년에는 한 5.2일 정도 나타나야 되는 그런 폭염 일수가 2018년에는 같은 기간에 17.8일 정도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7.7일로 평균치는 우쭐했지만 사실 2018년에 비해서는 좀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밤더위는 다릅니다. 열대야는 평년 이맘때는 3.1일 정도 나타나야 됐고 2018년도에도 7.7일 정도 수준에 그쳤는데 2024년 올해 전국 평균 9.9일이었고요. 제주도의 경우에는 지난 7월 17일부터 21일 동안 3주 동안 밤더위가 식지 않는 그런 날씨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좀 올해 밤더위가 좀 더 기승을 부린다라는 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올여름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가 이미 평균치를 넘어섰는데 자, 밤 기온이 이렇게까지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열대야는 언제까지 지속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낮보다는 밤이 되면은 앞서도 말씀드린 상대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기온에서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어느 정도이냐인데요. 낮보다는 밤이 되면은 상대 습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 말은 즉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높은 습도로 인해서 같은 기온이더라도 대기 중에 열을 가둘 수 있는 그런 저장 능력이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낮 동안에 쌓인 열기가 밤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밤더위가 지속되는 이유인데요. 여기에다가 북태평양 고기압, 즉 덥고 습한 공기 덩어리의 가장자리를 타고 계속해서 바다에서 뜨거운 습도 높은 열기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져서 늦은 오후쯤에 이렇게 비가 내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밤 동안에 하늘에서도 맑은 날씨가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면은 낮 동안에 받은 열기를 대기 중으로 방출할 텐데 밤 동안에 이렇게 구름이 가득 끼어져 있으면은 대기 중으로 밤 동안 빠져나가야 되는 열기가 마치 이불에 감싸있던 비슷하게 기온을 내려가는 효과를 막아주기 때문에 열대야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모레가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상 입추입니다. 그런데 무더위는 계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자, 남은 여름 기간에 이 폭염과 열대야를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변수는 없을까요? 이제 시작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24절기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돌아가는 그 홍도길의 24 지점을 나눠가지고 이제 24절기로 나눴는데 이것은 중국의 화북 지방에 좀 기준을 뒀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는 뚜렷하게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1년 동안에 폭염의 기록적인 어떤 뚜렷한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장마가 끝나고 난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한 광복절 연휴까지 즉 말복까지 계속해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가장 더운 시점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8월에 접어든 이 시점부터 향후 열흘 동안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가장 왕성하게 발달을 오히려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폭염이 밤낮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네. 결국에는 이 폭염을 무너뜨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 하층, 중층, 상층까지 거대한 불기둥으로 놓여져 있는 한반도의 폭염을 쓰러뜨릴 정도의 위력이라고 하면은 사실 태풍입니다. 태풍이 어떤 면에서는 기상재해를 낳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인명적으로 피해를 주기는 하지만 큰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긍정적인 효자 기능을 하는 것은 바로 기록적인 폭염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1994년도 이런 효자 태풍으로 인해서 폭염이 좀 흐트러지는 그런 이제 사례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엘니뇨에서 라니냐라고 해서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이제는 서태평양 쪽으로 높아지는 그런 시점의 전환기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태풍이 1년 동안은 발달해야 될 그런 개수도 적고요. 출현하는 시점도 늦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 태풍의 발생의 가능성은 현재로서 관측되는 그런 자료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향후 열흘 동안 계속해서 이어질 그런 이 폭염에 좀 대비하기 위해서는 좀 더운 시간대에 바깥 활동 자제하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계시는 좀 고령자분들, 온열 질환에 취약하신 분들에 대한 건강 상태를 좀 꼼꼼하게 좀 챙겨보시는 것들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폭염이 이어지니까 온열 질환자들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5명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기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온열 질환 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뭐 즉각 병원을 간다던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이제 장시간의 고온에 노출했을 경우에는 뭐 두통, 어지럼증이라든지 피로감을 느낀다니 왜냐하면 피로감도 느끼고 어지럼증이라든지 의식 저하 증상 등의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온열 질환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하셔서 주변의 온열 질환 중에 일사병이 아니라 열사병 같은 경우가 사망을 좀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급 상황입니다. 그 두 분들의 특징은 몸에 땀이 나는지 안 나는지 여부를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사병 같은 경우에는 고온에 노출이 됐을 때 일시적으로 탈수 증상으로 인해서 좀 어느 정도 좀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곳에 있다라고 하면은 몸이 다시 회복하는 그런 땀 기능으로 인해서 체온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아직까지는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근 들어서 밭에서 좀 안타까운 그런 사망을 하신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공통적인 특징이 고열이었습니다. 41도에서 42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신체 체온은 그 정도까지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몸에서 땀을 흘려줌으로써 그 땀이 마르면서 체온을 끌어내리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정상 체온을 유지하는 그런 그 생리적인 반사작용에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온에 장시간 노출이 됐을 때 중추신경 기능에 마비가 되면서 땀이 배출되지 않고
않고 체온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될 경우 보통은 38도가 넘어서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전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열로 인해서 고온의 장시간 노출로 인해서 온열 질환 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분은 몸을 만졌을 때 몸이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고 땀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은 시원한 물을 먹였을 때는 기도가 막혀서 왜냐하면 의식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하게 됩니다. 바로 119에 신고를 해서 좀 즉시적인 응급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좀 구분하는 행동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맹소영 칼럼니스트와 폭염 관련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